안녕하십니까. 인생 이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그리고 지혜로우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흰머리에 대해 아주 중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흰머리를 보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하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상징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오늘 모든 흰머리가 다 노화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흰머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유형의 흰머리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갑상선이나 면역 체계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구조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면 그것은 아마도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어떤 흰머리가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내 흰머리의 위치가 나의 어떤 장기와 관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흰머리를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드리는 건강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좋아요 또는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흰머리가 정상적인 노화인지 아니면 질병의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신질환이 있는지 검사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흰머리입니다. 단기간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불과 한두 달 전 미용실에 갔을 때만 해도 아직 건강하시네요, 흰머리가 별로 없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 달에 거울을 보니 갑자기 관자놀이 부분이 하얗게 변했거나 정수리에 드문드문 있던 흰머리가 빽빽하게 보일 정도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 단기간은 몇 주에서 한두 달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뒤에 자세히 다룰 백반증이나 원형 탈모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과 같은 병리학적 요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우리 몸의 멜라닌 색소 합성 기능을 단기간에 급격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흰머리의 급격한 증가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력, 유전이 없는데도 25세 이전에 생긴 새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는 이미 60대인데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젊은 나이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새치라고 부릅니다. 많은 새치는 유전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젊은 시절부터 머리가 일찍 하얘졌다면 자녀들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요인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경우는 부모와 조부모 모두 머리가 검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나 손주가 10대, 20대 초반의 나이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숨겨진 전신질환이 있는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중년, 노년의 구독자님들에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흰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머리카락의 색깔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근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색은 모낭 안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세포들이 멜라닌 색소라는 검은색 물감을 만들어내고 머리카락이 자랄 때 이 물감을 공급하여 검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낭에는 멜라닌 세포의 예비군이라 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있어서
멜라닌 세포가 부족해지면 새로운 세포로 변신해 계속 색소를 만듭니다. 흰머리는 바로 이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거나 색소 생산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생리적 요인, 자연스러운 현상. 노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낭의 기능이 쇠퇴하고 멜라닌 세포와 줄기세포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시아인은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부터 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영양 부족, 멜라닌 색소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 엽산, 아연, 철분 등이 부족하면 색소를 정상적으로 합성할 수 없어 흰머리가 생깁니다. 나쁜 생활 습관, 극심한 스트레스는 멜라닌 세포의 기능과 줄기세포의 예비력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잦은 밤샘과 흡연은 모낭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공급을 막습니다. G. 병리학적 요인, 질병, 자가 면역 질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고장나서 건강한 멜라닌 세포를 적군으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병입니다. 백반증이 대표적이며 만약 이 공격이 두피에서 일어나면 그 부분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합니다. 항진증, 너무 빠름이나 저하증, 너무 느림, 모두 멜라닌 색소의 정상적인 합성을 방해합니다. 기타 질환, 선천적인 백색증이나 뇌하수체 기능 장애 등도 색소 합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년, 노년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흔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흰머리에 대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한번 만져보시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해보십시오. 흰머리가 주로 관자놀이에 많은지, 이마에 많은지, 아니면 정수리와 뒷머리에 많은지요?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의 건강을 우리 몸의 세 가지 핵심 장기, 바로 간, 비, 그리고 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짓습니다. 흰머리가 나는 위치는 이 장기들 중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첫째, 관자놀이 주변의 흰머리. 간과 담의 문제입니다. 귀 위쪽,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한의학에서 담경이라는 에너지 통로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간과 담은 서로 표리관계, 즉 형제 장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흰머리가 집중된다면 이는 간화가 너무 치솟거나 감기가 꽉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화란 쉽게 말해 스트레스와 화가 너무 많다는 뜻이고, 감기울결은 기운이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와 혈이 막히니 두피의 모낭까지 영양분이 갈 수 있을까요? 모낭이 굶주리게 되니 머리가 하얘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성격이 유난히 급해지고 화를 잘 낸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쓰거나 마른다. 가슴이나 옆구리 쪽이 답답하고 결리는 느낌이 든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더라도 꿈을 많이 꾼다. 이런 증상과 함께 관자놀이 흰머리가 심하다면 간의 화를 끄고 기운을 소통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처방 1. 밤 11시 이전에 주무십시오.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과 담이 해독하고 회복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주무시지 않는 것은 간의 혈을 마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처방 D. 태충혈을 지압하십시오. 태충혈은 발등에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뼈 사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V자 형태로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곳은 간에 화를 끄는 스위치입니다. 틈날 때마다 양쪽 발을 5, 10분씩 지그시 눌러주세요. 둘째, 이마와 앞머리 쪽 흰머리, 비와 위의 문제입니다. 만약 흰머리가 이마 라인이나 앞머리 쪽에 집중된다면 이는 비위, 즉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마는 위경이라는 경락이 흐르는 곳입니다. 비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 영양분, 한의학에서는 기혈을 만들어내는 영양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약해지면 비위허약,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기혈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기혈이 부족한데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일 재료가 있을 리 없겠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얼굴색이 누렇고 윤기가 없다. 늘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며 말하기도 귀찮다. 식욕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대변이 항상 묽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이런 증상과 함께 앞머리가 하얘진다면 비위를 튼튼하게 하여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처방 1.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비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굶다가 폭식하는 습관은 비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마, 대추, 율무 등 비위를 보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 2. 족삼리혈을 지압하십시오. 족삼리는 장수 혈자리이자 위 건강의 핵심 혈자리입니다. 무릎 바깥쪽 움푹 들어간 곳에서 손가락 4마디 3촌만큼 내려간 지점, 정강이뼈 바깥쪽을 눌러보면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매일 5-10분씩 눌러주면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셋째, 정수리와 뒷머리, 흰머리. 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년, 노년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정수리, 백회혈, 나 뒷머리부터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정수리는 동맥, 뒷머리는 방광경이 지나가는데 이 두 경락 모두 신장과 직결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은 신장의 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신장의 건강 상태가 머리카락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우리 생명의 근본 에너지인 정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정과 신기가 부족해지는 것이 바로 노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따라서 정수리와 뒷머리의 흰머리는 내 몸의 근본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처방 1. 검은색 음식을 드십시오. 한의학은 이색 보색, 즉 같은 색의 음식이 해당 장기를 보한다고 봅니다. 검은색은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검은콩, 서리태, 검은깨, 흑임자, 흑미, 오디, 흑모기 등이 신장의 기운을 보하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처방기, 허리 뒷부분을 자주 비벼주십시오. 허리에는 명문혈과 신수혈이라는 신장의 핵심 혈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평소 양손을 주먹 쥐고 허리 뒷부분을 따뜻한 열감이 느껴질 때까지 위아래로 힘차게 문질러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신장의 양기를 북돋우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흰머리의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질병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화나 생활 습관으로 인한 생리적 흰머리라면 우리의 목표는 흑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흰머리가 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특히 철분, 비타민 B12, 아연,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야 합니다. 검은콩이나 검은깨도 좋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드십시오. 둘째, 수면의 질을 높이십시오. 밤샘은 모낭을 늙게 합니다. 중년, 노년에는 잠이 잘 안 오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끄고 누워 몸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야 간의 기운이 잘 소통됩니다.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우시거나 친구분들과 담소를 나누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넷째, 매일 두피 마사지를 하십시오.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빗질하기, 10손가락을 펴서 빗처럼 만듭니다.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이마부터 뒷목까지 힘있게 수십 번 빗어 넘깁니다. 문지르기, 마치 머리를 감듯이 10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꼼꼼하게 문지릅니다. 지압하기, 두피 전체를 가볍게 쥐었다 놓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3단계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면
두피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5부. 흰머리에 대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흰머리를 뽑지 마십시오. 흰머리 하나 뽑으면 그 자리에 3개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하나의 모낭에서는 평생 하나의 머리카락만 나옵니다. 하지만 뽑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합니다.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아내는 것은 모낭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뽑거나 자주 뽑게 되면 세균이 침투하여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가 붉게 붓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모낭 자체가 완전히 손상되어 죽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모낭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는 흰머리는커녕 검은 머리도 다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즉, 영구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흰머리가 보기 싫어서 뽑았다가 결국엔 대머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잦은 염색과 파마, 흡연, 음주를 피하십시오. 물론 멋을 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염색약과 파마약은 모두 강력한 화학 제품으로 이미 약해진 두피와 모낭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염색이나 파마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두피의 모세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니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특효약이나 신약, 광고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에서 단 7일 만에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이것만 먹으면 머리가 새로 자란다는 식의 수많은 광고를 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2025년 현재 현대의학에서 흰머리를 치료하는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흰머리를 완치해준다거나 빠르게 흑발로 되돌려준다고 보장하는 모든 것은 사기입니다. 그런 신약이 정말 있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고 전 세계에 흰머리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제품들을 먹거나 바를 때 가장 운이 좋은 경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날린 것이죠. 최악의 경우는 성분도 불분명한 그 제품에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검은 머리는 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던 모낭마저 손상시키며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단지 흰머리 몇 가닥 때문에 소중한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흰머리에 대한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흰머리, 그리고 유전이 아닌데 25세 이전에 생긴 새치는 즉시 병원에 가서 갑상선과 면역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내 흰머리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관자놀이는 간의 문제이니 일찍 주무시고 태충혈을 누르시고, 이마는 비위의 문제이니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족삼리혈을 누르십시오. 정수리와 뒷머리는 신장의 문제이니 검은색 음식을 드시고 허리를 자주 비벼주십시오. 셋째, 흰머리를 늦추는 과학적인 방법은 잘 먹고 영양, 잘 자고 수면, 마음 편하고 스트레스 해소, 잘 문지르는 두피 마사지 것입니다. 넷째, 3가지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흰머리를 뽑지 말고 탈모 유발, 잦은 염색과 파마를 피하며 세상에 흰머리 특효약은 없으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선배님들,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세월을 살아왔다는 자연스러운 훈장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흰머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사실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그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고 과학적이고 건강한 태도로 노화를 관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중년과 노년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